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저희가 생생 유통백과 첫 시간을 통해서 상생 품목이었죠. 참외의 산지 소식과 그리고 참외 피클 만드는 법까지 전해드리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시간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보태서 소비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참외를 쏩니다. 이 참외를 받고 싶은 분들은요, MBS 한국농업방송 페이스북에 가락동 365 시청 인증샷과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이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성주참외 2.5kg 한 상자를 보내드립니다. 네, 추첨의 방법도 있고요. 또 직접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주소가 있는데요. 이 주소에 접속하시면 이 상생 품목인 성주참외를 직접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철 맞은 유기농 참외 많이들 구입하셔서 맛보시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주신 시청 소감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인증샷과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가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거의 MBS 홈페이지에서 온에어로 보고 필요한 건 다시 찾아보고 있어요. 생방송 가락동 365보다 보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시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 싶네요. 품목마다 산지별 거래, 그리고 출하량, 가격 변동 추이 등 깔끔한 그래프와 차트로 보여주셔서 편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만의 경쟁력과 매력은 방송 내용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TE 현장 연결로 가락동 시장에서 라이브로 인터뷰해 주시는 이경환님과 항상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로 방송을 진행하는 박혜연, 나경철 아나운서님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엄지척 2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네. 참. 자, 오늘도 가락동 365만의 경쟁력과 매력을 좀 한껏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좀 활력 넘치는 곳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연결해서 가락동 분위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광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첫 경매가 펼쳐지는 날만큼요. 지금 한쪽에서는 계속 엽채로 경매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역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4월 중순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농산물들 양이 꽤 많이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옆에요, 바로 고추부터 오이, 사실 지난주보다도 물량이 꽤 많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인 첫 경매 분위기는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농협에서 고추 경매하고 있는 배석환 경매사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네. 직접 어떤 축하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화요일 날 둘째 딸이 태어나가지고요. 네. 아니 제가 가락동 도착하자마자 자, 이번 주 들어서 기쁜 소식 좀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 우리 농산물들 그랬더니 그 전에 아주 이쁜 우리 경매사님을 닮은 딸 아니죠? 네, 사모님을 닮은 이쁜 딸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너무 축하드려요. 네, 네. 더불어서 이번 주 경매 무엇보다 좀 우렁차게 활기차게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꽤 많이 지난주보다도 좀 양이 늘어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어제 비가 계속 내렸어요. 네. 예, 비가 계속 내리면서 특히 오늘 가락동에 제가 느끼는 이 체감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지금. 네, 예, 제가 지금 옷을 겉옷을 안 입다 보니까
눈밭에 굴러도 되겠네요, 우리 경매사님은? 예. 전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 내린 다음 날의 경매 분위기는 조금 다르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을까요? 아무래도 비가 오면 소비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재고량들이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시기상으로는 양이 많이 늘 시기인데 비 온 후에 기온이 떨어져서 아마 큰 양이 늘 것 같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원래 평년을 보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비가 내린 다음 날이다 보니까 조금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뭐 내일도 비 얘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좀 전반적으로 우리 농산물 좀 출하량을 이 경매사님들과 수시로 소통하시면서 양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시 후 우리 경매사님의 주 품목인 풋고추 경매 상황 역시도 좀 더 자세히 짚게되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배석헌 경매사님 둘째 출산을 진심으로 좀 축하드립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풋고추와 그리고 참다래고요. 오늘 신농사직설 코너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10대 품목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 주목해볼 품목은요, 바로 배추, 그리고 양파, 마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양파와 마늘 두 품목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해산 저장 마늘과 양파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올해 작황이 또 생육이 양호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수급 불균형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가격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돼서 현장에서는 수급 조절을 위해서 지난해 물량을 좀 폐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경락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10대 품목들 중심으로 경락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총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일 1,353톤, 과일과채 2,481톤, 일반 채소는 5,139톤 들어왔습니다. 총 8,974톤 반입이 됐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보다 3,007톤 더 증가했습니다.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한 309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전일 들어온 물량 197톤 정도였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111.8톤 더 증가했네요.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9,429원, 최고가 9,800원, 최저가는 9,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일 평균가 9,209원이었고요. 오늘 평균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등락가 보시면 220원 더 상승하면서 9,429원을 기록했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시면 4월 14일이 이 기간 가장 낮은 가격 9,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약간의 상승 흐름이 있었고 전일 같은 경우 약간의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9,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월 9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네요. 7,396원이었고요. 9일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전반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 9,429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최고가 1,300원이고요. 평균가는 8,35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양파입니다. 949.8톤 들어왔네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 666.7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283.1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양파 12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4,346원이고요. 최고가 14,950원, 최저가는 1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14,000원대인데요. 전일에는 13,000원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전일보다 더 올랐죠. 611원 더 상승한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도록 하죠. 최고가 흐름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소폭이긴 하지만 16일부터 오늘까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13,300원이었던 가격, 특히나 어제 기점으로 더 조금 많이 올라주면서요. 오늘 가격은 14,950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지난해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시면 평균가 같은 경우는 약간의 등하락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3월 27일 16,988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4월 초반에는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6일 기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6일부터 13일까지는 다시 한번 또 떨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3일 때 12,427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13일 이후부터는 상승하면서 오늘은 14,34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양파의 경우에는 최근 30일 시세를 좀 쭉 보니까 햇양파 반입이 시작되면서 떨어졌던 가격이 최근에는 좀 오름세를 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까지 900원까지 떨어졌던 시세가요. 지금 조색양파가 본격 출하된 이달 초부터 1,000원에서 1,2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평균이 910원과 비교해도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조색양파가 1년 양파 시세를 주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시기에 시세 형성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전라권 조색 물량 출하가 예상되면서 시세 하락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현재 제주산 조색양파가 대부분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짚어주셨듯이 통상 4월 15일을 전후해서는 무안, 청계 등 이 전라권 조색 물량이 출하가 됩니다. 조색 양파 물량 증가가 우려되면서 제주 지역 농협 관계자들과 또 가락시장 경매사들이 모여서요. 이 시점을 25일 전후로 10일가량 늦춰서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출하 농가에서도 시장 상황을 좀 잘 살펴보시고 출하를 좀 전개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대 품목이죠. 마늘 경락가 알아봐 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깐마늘 1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917원이고요. 최고가 4,000원, 최저가는 3,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마늘의 4월 평균 도매 가격은 지금 현재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네, 4월 1일에서 17일까지 이 깐마늘 상품 기준 킬로그램당 평균 도매 가격은요. 지금 지난달 3월 3,890원과 비슷한 3,880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했을 때 30% 그리고 평년 동월 대비 40% 이상 떨어진 시세라고 하네요. 네, 뭐 올해 산 마늘 수확 시기까지 한 달여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가격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불안감이 좀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올해 산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좀 세워지고 있나요? 농업관측본부에서는 4월 중에 마늘 작황 실측 조사를 통한 2020년산 마늘 생산량 사전 예측을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농업관측본부의 2020년산 마늘 생산량 예측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마늘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관측 정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한 번쯤 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10대 품목인 배추와 양파 또 마늘의 시세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오늘의 채소 경매 시황도 살펴주시죠. 네, 오늘의 채소는 풋고추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생고추 223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전일 들어왔던 물량 161.3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한 61.6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풋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4,077원, 최고가 42,000원, 최저가는 27,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평균가 34,077원, 전일보다는 소폭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73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고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45,000원이었습니다. 4월 15일에 형성됐던 가격이고요. 바로 다음 날 떨어졌습니다. 4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38,000원을 기록했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의 상승 흐름 나타냈다가 다시 한번 약간의 또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일 기점, 그러니까 어제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내면서요. 오늘 4만 원대 회복했고요. 42,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지금 23일부터 4월 1일 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냈습니다. 3월 23일 54,850원이었던 시세 뚝뚝 떨어지면서 4월 첫날 32,000원대까지 하락 흐름 나타냈고요. 그 이후에 6일 기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지난주죠. 13일부터 오늘까지 시세는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4,077원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59,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영암군이 가장 높습니다. 43,357원을 기록했네요. 네, 풋고추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도 이어서 짚어주시죠. 네,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오늘 42,200원입니다. 전일 42,800원을 기록했었고요. 오늘 가격이 전일보다 600원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도 보시죠. 지금 서울이 43,000원, 부산, 대구 4만 원, 그리고 광주는 43,000원, 대전은 4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은 전일과 같고요. 지금 서울은 1,000원, 그리고 광주는 2,0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평균 평년이 44,507원인데요. 오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오늘 2,307원 더 떨어진 모습이고요. 지역별로도 역시나 지금 보시다시피 대전 933원부터 서울과 부산 3,600원 선까지도 지금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우리 배석환 경매사님 계속 자리해 주셨는데요. 경매사님, 자, 경매사님이 좋아하시는 매콤한 맛의 청양고추에서부터 네네. 경화가 좋아하는 아삭한 식감의 오이맛고추, 그리고 풋고추 또 뭐 있죠? 녹광도 있고요. 롱그린도 요즘 또 떠오르는 롱그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 오늘 다 다뤄보자고요. 네, 풋고추에 대한 아주 모든 정보를 다 좀 전해주실 텐데, 자, 가장 먼저 경매사님, 오늘 이제 첫 경매가 이제 펼쳐졌어요. 네네. 펼쳐졌는데 서두에 좀 짚어드렸듯이 비가 내린 다음 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경매 분위기가 그렇게 좀 썩 좋은 흐름은 좀 아니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경매 시간에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이제 하역이나 선별 자체 작업들이 워낙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경매 시간도 뒤로 많이 딜레이 된 상황이고요. 그에 반면에 또 주말에도 재고들이 어느 정도 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매인들 분위기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평소 같으면 좀 물량도 막 좀 늘어나면서 좀 이 시기에 그래도 좀 많이 분위기가 많이 좀 좋아졌어요. 네, 주말에 또 밖에 나갔더니 또 많은 사람들도 좀 보이고 그래서 좀 첫 경매를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비에 대한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되게 좀 중도매인들의 이 경매 참여도 의지나 어떤 응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약했나요? 아무래도 이제 중도매인들이 주 초반 경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응찰하려는 이런 의지들은 있었지만 판매 부분이 워낙 약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세나 이런 부분은 뒷받침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때요? 지금 오늘 반입량 전에 이 재고 물량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소량들 재고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소량들 판매하지 못한 재고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재고량이 가락동에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한 어느 정도 우리 풋고추 반입이 되었는지 반입량부터 좀 집계를 해주세요. 네. 네, 금일 저희 풋고추가 시장 전체적으로 222톤이 들어왔고요. 전주랑 비교했을 때 전주가 241톤으로 한 19톤 정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소폭 감소했어요. 네, 소폭 지금 감소한 상황인데 원래 통상적으로 사실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장 큰 감소의 원인을 이제 비로 꼽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이제 산지 남쪽 지방에 비가 하루 먼저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양이 온도도 떨어지고 비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경매사님? 산지 이렇게 좀 비가 내리면은 고추 수확할 때 좀 어떤 부분에 좀 영향을 받게 되나요, 우리가? 네, 아무래도 비가 오면 이게 걷어들이는 거나 이제 과생이 고랑 쪽에 물이 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유심히 이제 쉽게 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작업 인부들 불러들이는 거나 모든 면에서 좀 제약이 좀 따른다고 봐야 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사실 산지에 고추뿐만이 아니라 인력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고추 산지도 예외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산지가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렇게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 산지에서 지금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경매 다 하시고 남는 시간에 경매사님 내려가셔야죠. 네, 제가 가까운 데 안 된다.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아이 아빠들은 또 지금 가정을 좀 지켜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주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제 비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은 반입량이 소폭 감소를 했어요. 그에 따라서 오늘 시세 경락가는 얼마를 형성했는지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셔야죠. 네네. 상승 좀 했을까요? 양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네. 지금 이제 소비 자체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상승하지 못했고요. 청량이 오늘 2만 원대 초반 중반 형성이 됐고 전주에 2만 원 중후반 형성되는 것이 이번 주 2만 원 초중반 형성됐습니다. 오이맛고추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해서 전주에 2만 원대 언저리에서 형성되는 것이 오늘은 3만 원대에서 주요 형성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강 같은 경우는 전주에 5만 원대에 가던 것이 금주 들어서 이제 3, 4만 원대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사실 양이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시세는 잡아줬으면 했는데 시세도 오이맛고추를 제외하고는 지난주 대비 소폭 좀 하락한 모습이에요, 경매사님. 맞습니다. 근데 오이맛고추가 좀 지켜주고 있었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 좀 소비가 가장 잘 되는 품종이기 때문일까요? 오이맛고추가 전주에 한번 양이 크게 좀 늘었었고요. 지금 이제 금일 들어서는 양이 다시 소폭 감소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물량 확보에 맞춰서 시세가 소폭 올랐습니다. 네. 사실 뭐 한 2월 정도 우리가 좀 경락가를 되짚어 보면은 한 8만 원? 뭐 좋게는 정말 한 경락가 15만 원까지 우리 고추가 좀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지금 현 시세를 비교하면은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법도 하거든요. 요 시세를 좀 형성하는 가장 큰 원인을 오늘 뭐 비 말고도 또 어떤 부분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때 말씀하신 그 시즌은 이제 고추가 워낙 추워서 양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양이 없기 때문에 시세 급반등이 있었던 시즌이고요. 지금은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일조량도 많아서 이제 양이 많이 또 쏟아져 나올 시기라 지금은 또 그리고 이제 대체 작물 이제 아니 다른 작물들을 먹을 게 봄나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고추가 뒤로 살짝 밀리는 그런 시즌이 돼서 시세가 많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때보단 지금 이제 먹을 게 더 많아진 네. 거예요. 뭐 지금 보면은 봄나물도 많고요. 근데 지금 더 이제 기다리지 말고 거의 이제 끝물인 봄나물이 있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되는 봄나물도 있잖아요. 네네. 뭐였죠? 달래인가? 뭐 달래냉이는 이제 달래? 거의 끝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뭐 두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무리인 봄나물들은 빨리 서둘러서 좀 구매를 하셔서 좀 맛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품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는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얼마나 좋은 고추들이 가락동으로 반입을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일 거예요. 꼭 잡고 계시는데 공개해 주시죠. 큼직한 이제 오이맛고추랑 이제 아담한 청양고추 네. 두 개 준비해 주셨는데 어때요?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오는 우리 고추들 좀 품질이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농가에서 관리를 잘해 주신 만큼 품질은 이제 좋게 오는 것들이 많은데 진짜 크네요, 근데. 예,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안 좋은 물건들을 살펴보면 옆꼭지 부분에 이제 조금 때가 끼듯이 지저분하게 끼어 있는 상품들이 오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 상품들이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금방 빨개지는 이 반불들이 나오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이렇게 잘 작업을 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봐도 오이맛고추는 진짜 농담이라 제 얼굴보다 훨씬 길어요. 지금 요 정도 길이가 좀 나와줘야만이 그래도 제 시세를 형성을 하는 건가요? 네네,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따주시고 일정 사이즈가 돼야 이제 중도매들이 이 판매하는 데 있어서 부드럽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도 잘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우리 경매사님 뭐 나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산지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좀 함께 좀 풀어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때 좀 출하할 때 주의할 점도 좋고요. 시세 잘 받을 수 있는 전략도 좋고요. 네, 어떤 말씀 전해줄 수 있을까요? 뭐 누누이 강조하지만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가 오거나 수분기가 이제 공중에 많이 있을 때는 신문지를 위아래로 좀 대주셔서 그런 수분기를 신문지가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아무래도 상품이 좀 더 좋게 저희한테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추 역시도 이제 습을 좀 제거하는 작업이 중요하네요. 네, 아무래도 꼭지 부분이 습을 머금고 있으면 꼭지 무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네,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 뭐 내일도 좀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좀 위아래로 이제 신문지를 잘 덧대는 작업들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상승 여지 있을까요, 우리 시세? 지금은 이제 품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판매 쪽이 워낙 지지부진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고요. 이제 뭐 계약도 미뤄지고 또 식자재들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좀 주 후반으로 가도 크게 좋아질 호재는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유, 좀 그렇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소비 부분이고 소비 부분의 탄력을 받으려면은 아무래도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우리 고추 소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맛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자꾸 먹던 거니까. 자, 아삭한 식감처럼요. 지금 유식의 사실 그냥 밥에 그냥 물에 말아가지고 밥을 물 말아서 고추만 장 찍어 먹어도 이게 또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고추 좀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삭한 식감의 풋고추 소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풋고추 경매 상황 함께 전해 듣고 왔고요. 10대 품목 중에서 이제 과일 과채 중에서는 이 사과와 배 그리고 토마토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죠. 배 경락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농협이 배를 포함해서 주 과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금 계약 출하 물량 확대한다고 하던데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성수기에 사과와 배와 같은 이 주요 과일들의 계약 출하 물량을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과수 농가와 출하 계약 물량을 지난해보다 2만 5천 톤 확대한 16만 톤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 출하 물량은요, 설, 추석 등 명절과 또 정해진 출하 시기에 분산 출하를 해서 과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고 또 수급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수급 조절이 잘 이루어져서 가격 안정화는 물론이고요. 좀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10대 품목 중에 배 경락가 자세히 짚어보죠. 네, 배 경락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92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전일 5.3톤 반입이 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86톤 이상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39,03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7,000원, 최저가 34,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39,000원대, 오늘도 역시 39,00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일보다는 지금 소폭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475원, 47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14일이 가장 낮았고요. 4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8,000원 정도가 더 붙으면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됐습니다. 15일 가격 4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듯 싶더니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최고가 4만 7천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27일까지는 하락 흐름이었는데요. 3만 5천 원대 기록하고 있었고요. 27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만 9천 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배 농가에서는 저온 피해에 지금 인력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과수별 저온 피해 규모로만 보면요. 배가 50에서 지금 8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농가에서는 현재 꽃가루를 일일이 배꽃에 묻혀줘야 하는 인공수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수분 작업의 인력난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꿀벌들이 나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사람이 하던 인공수분 작업을 꿀벌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착과율은 자연수분보다 3배 이상 높았고 또 비용은 인공수분에 비해서 68%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개화 상황에 따라 인공수분을 적절하게 맞출 수 있어서 고품질 과실 생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꿀벌들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거래된 과일들의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기 보겠습니다. 오늘 210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215.1톤 반입이 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5.1톤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6,12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12,5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평균가는 18,000원대, 오늘은 16,000원대에 형성돼 있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평균가 2,104원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17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고요. 17일 가격 3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17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최고가 2만 5천 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4월 9일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9일 가격 17,000원대까지 형성이 됐었고요.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오늘 16,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37,000원, 평균가 14,6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박도 보시죠. 오늘 165.5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72.69톤 반입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92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수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9,000원대에 지금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32,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3만 원이 넘는 평균가였지만 오늘은 29,000원대 기록하고 있죠. 전일보다 1,38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18일,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었고요. 18일 가격 33,000원까지 올랐다가 소폭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최고가 32,000원입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4월 6일까지도 상승 흐름이었고요. 6일 가격 3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이후에 좀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지금 26,000원대까지 떨어졌었고 다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29,000원대 시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5,000원에 거래됐고요. 나주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7,65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참다래입니다. 이어서 참다래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의 반입 물량입니다. 23.49톤 들어왔고요. 전일 21.15톤 반입됐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이 2.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참다래 그린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5,919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41,000원, 최저가 34,578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전일은 38,000원이 넘는 평균가, 자, 오늘은 36,000원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2,163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15일 가격 42,0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이 가격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습니다. 비슷한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어제 이후로 소폭 좀 하락했습니다. 오늘 가격 41,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4월 1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다가 그 다음 주에는 좀 하락했습니다. 4월 6일 가격 24,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6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평균가 35,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47,000원에 거래됐고요. 순천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4,57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참다래 경락가까지 알아봤는데요. 참다래 주산지죠. 고흥군에서는 개화기를 맞아서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에서 과수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사 이준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직 시중에서는 국내산 참다래보다는 수입 키위를 사실 더 많이 저희가 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고흥군에서 품질 좋은 참다래를 꾸준히 생산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고흥군의 참다래 재배 현황부터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참다래는 고흥 지역에서 특화작목 난지 과수 중 하나로 289농가가 약 191헥타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흥 참다래는 지역 특성상 일조량이 풍부하고 사계절 내내 해풍을 맞고 자라 타 지역에 비해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품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토양의 유기질 함량도 높아 과실 식감이 좋아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 제주를 제외한다면 전국 최대 참다래 주산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이 과수 저온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참다래 농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네, 참다래는 다른 과수에 비해 생육 활동이 빨라서 월동을 마치고 새순이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새순이 타들어가는 저온 피해가 발생합니다. 올해는 대서, 동광면 등 일부 북부 지역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큰 피해가 없다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에 이 참다래 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현재 봄순 및 꽃봉오리 속기 작업을 하고 있고 5월 초부터 진행되는 인공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다래는 암나무와 순나무가 따로 있어 곤충에 의한 자연수분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수정률이 낮고 착과량도 적어서 안정적인 과실 생산을 위해서는 인공수분이 꼭 필요한 과수입니다. 네, 지금 이 고흥군에서 참다래 안정적인 꽃가루 생산과 또 착과율을 높이기 위한 이 개화기에 맞춰 매년 꽃가루 은행을 또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흥군에서는 2003년부터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최근 늘어나는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농가분들이 안정적으로 인공수분을 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품질 참다래의 이 생산의 이유가 이 꽃가루 은행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꽃가루 은행에서는 어떤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나요? 네, 저희 꽃가루 은행에는 총 13종 3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활용하여 발화율 검사, 꽃가루 저장뿐만 아니라 숫곳에서 꽃가루를 정선하기 위한 장비들도 갖추고 있어
인공수분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수분을 하고 남은 꽃가루를 내년까지 또 냉동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 얘기도 들었는데요. 농가에서 좀 쉽게 구입하지 못하는 장비들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농가의 반응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용하는 농가들의 반응이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농업기술센터 꽃가루 은행을 이용하는 농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50여 농가분들이 꽃가루 채취, 발화율 검사, 꽃가루 저장 등을 위해 꽃가루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참다래 농가에 꼭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네, 참다래는 인공수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수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꽃가루 사용하기 전에 미리 발화율 검사를 하여 꽃가루의 활력 상태를 검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공수분은 암꽃이 피고 난 후 3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고 하루 중 가급적 오전 10시 이전에 인공수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부 말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참다래 도매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년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가 오늘 35,600원에 형성돼 있고요. 평년가 보시면 34,780원보다 820원 더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모두 36,000원 그리고 대전은 34,000원에 형성돼 있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적게는 33원부터 또 많게는 3,333원까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참다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코너 신농사직설입니다. 네, 신농사직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의 이길재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어떤 내용을 갖고 또 알차게 채워주실지 신농사직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농사직설 오늘은요. 신소득 기술은 저탄소 농업이라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좀 하나하나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농업 기술이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저탄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산물 생산량이라든가 품질은 유지하면서 농기계 에너지라든가 비료, 농자재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영농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영농 기술들이 뭔가를 더해서 생산량 늘리고 품질 늘리고 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늘려줬다면 저탄소 농업 기술은 뭔가를 빼서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보니까 저탄소 농업 기술로 좀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하면 이제 두 가지 직접적인 그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는 생산량하고 품질이 동일하다는 이제 조건 하에서 비료나 에너지를 줄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가에서는 경상비가 줄게 되죠. 경상비가 줄게 되면은 이게 순수익이 바로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예.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농식품부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매년 온실가스 줄어드는 만큼 감축량으로 인정을 받아서 바로 그거를 이제 돈으로 받는 그런 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유통시장에서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윤리적 소비라는 이제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 환경성을 강화한 먹거리에 뭔가 좀 차별적인 대우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트렌드인데 저희 실용화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경우 관행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더 가격을 더 받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소득의 측면에서 분명 저탄소 농업 기술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탄소 농업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고요? 예. 저탄소 농업 기술이란 게 결국은 이제 환경을 보호하고 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기술입니다. 예. 이제 기후변화가 위기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죠. 우리나라는 한 2000년대부터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 국가에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게 우리 국민 수준으로 내려오고 또 이제 우리 농업인으로 내려오면 과연 정말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나 하는 그런 네.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무더위가 상당히 길어지고 가뭄도 자주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동물 감염병 등이 예. 자주 거의 매년 유행을 하고 있죠. 네.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한 어떤 실제적 액션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저탄소 농업 기술이란 거는 우리 농업 분야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농가입장 소득을 좀 올릴 수도 있고 네. 또 친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렇습니다. 전해주셨는데 그럼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는 이 저탄소 농업기술과 관련해서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는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두 가지 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가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이를 검증해서 감축 실적으로 만들어 갖고 이거를 금전적으로 농업인한테 돌려주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란 것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한 농가에서 생산된 그런 농산물에다가 인증 마크를 붙여줘 갖고 그게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라는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말씀해주신 온실가스 감축 사업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도 먼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우리 농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매년 2천만 톤 정도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3% 정도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 근데 이게 녹색 식물을 다루는 사업 중에 산림하고 다르게 흡수가 아니고 배출을 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예.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논의 경우에는 이제 면적이 계속 줄어서 경정 부분은 이제 배출이 계속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원해 쪽은 냉난방 하는 것이 계속 늘고 있어서 네. 에너지 배출이 늘고 축산 쪽도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 좀 현재는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면 줄인 만큼 돈으로 주는 그런 예. 사업인데요. 예. 이제 이때 이게 돈으로 바꿔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부에서 바로 인센티브로 구매를 해주는 방법. 네. 두 번째는 시장에 갖다 팔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농업인이 직접 그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기업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네. 먼저 정부 인센티브형은 농가가 접근하기는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가격이 1톤당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서 가장 낮은 가격을 받고 있고요. 예. 시장 거래량은 지금 시장가가 3만 원 내외 수준이라서 가격은 좋은데 농가가 직접 검증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이것저것 할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 기업에다가 직접 파는 농업기업 상생형 방법으로 이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요거는 농가가 접근도 편하고 가격은 시장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지역에 좀 제한이 있어서 현재는 경남 지역, 충남 지역, 제주 지역 이 세 군데밖에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감축 사업 유형의 이제 장단점까지 네.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의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실적이 좀 어땠나요? 예, 이 사업이 이제 2012년에 시작이 돼서 2013년부터 첫 실적이 나왔는데 2013년에 5,000톤 줄이고 5천만 원을 농가의 이제 소득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작년에는 3만 5천 톤을 줄이고 10억 4천만 원을 농가의 소득으로 잡을 수 있게 해줬는데 이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은 는 것보다 농가 소득 는 게 훨씬 큽니다. 그 그러네요. 이유는 이제 네. 예, 초창기에는 정부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로 추진됐던 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서 배출권 거래 시장과 기업 판매 형태로 사업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사업에 이제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 기술에는 또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예, 저탄소 농업 기술은 크게 5가지 정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 먼저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 그리고 완효성 비료 같이 비료를 절감하는 기술,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타 감축 기술이 있는데요. 이 중 최근에 이 농업 분야에서 가장 효과도 좋고 농가의 만족도도 높은 그런 기술이 원예 시설에 냉난방을 하는 히트펌프 기술이 있습니다. 예. 이 기술은 이제 지열이라든가 공기열, 폐열 등을 냉난방 자원으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좋지만 농가에서는 에너지 비용을 화끈하게 줄일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특징을 갖고 네.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저탄소 농업 기술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또 농가 소득도 올리고 있다는 농가가 있어서 지금 전화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저탄소 농업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김제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 허정수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저탄소 감축 사업에 대한 그런 실행을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하시면서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로 절감하고 계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과도한 분출로 인해서 지구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일반 관행재배 농장이라면 약 5,000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반출할 수 있는 면적의 토마토를 기르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열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1년에 약 1,700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 정도 감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던 게 이 지열을 활용한 히트펌프 설치 때문인 거죠? 예. 지금 지열 히트펌프는요. 네. 땅 속에서 항상 유지되고 있는 지중열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약 220m 정도까지 PE 파이프를 집어넣은 뒤에 항상 10도 정도 유지되고 있는 지중 안에 있는 온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10도의 따뜻함을 가지고 오고 여름철에는 10도의 시원함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땅 속에다가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그 지열을 이용한다라는 원리인데 저희가 이제 설명만 살짝 좀 들어봐도 초기 비용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라서 정부에서 권장도 해주고 그리고 보조도 해줍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80% 정도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가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약 한 20% 정도의 자부담을 했는데요. 그 자부담만 약 한 6억 정도의 자부담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 정도라도 자부담이 참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면 좀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농가에 좀 확실히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저희가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없을 때는 그냥 난방을 전기 보일러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열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나서 여름철에 냉방도 가능해서 토마토의 품질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전기세도 약 한 60%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 비용 자체가 적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효과가 있다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 농가가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 심해지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뉴스에 들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산업 중에서 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게 저희 농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좀 적지는 않지만 품질이나 전기세 부분 그리고 환경까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좀 많은 농가에서 동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혹시 관심 있는 농가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농가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자부담이 20%긴 하지만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 사업을 이해하고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자부담 20% 해서 지금 6억 정도 부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총 비용이 거의 한 3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확실히 좀 경험자이시기 때문에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계획이나 목표가 좀 따로 있으실까요? 저희가 재배하는 토마토를 잘 재배해서 사실 지금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저희가 재배하는 토마토로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조금이라도 행복해진 토마토를 더 잘 키우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뭐 저탄소 농업 기술로 성공한 농가들이 많이 좀 등장을 했으면 네,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온실가스 감축 사원 지원을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도 또 네. 궁금하시겠죠? 예, 예. 이 저탄소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등록하기 원하는 농가는 이제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이제 3가지 정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과 같은 사업 등록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검증 심사와 관련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배추권 매매라든가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등하고 연계하는 그런 거래 연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가지 큰 지원 혜택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농가분들은 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해서 이번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식품 부문의 여러 노력 중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게 친환경 인증과 같은 농산물 표시제고요.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해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에 저탄소 인증 마크라는 것을 부여를 해서 판매를 하게 하는 국가 농식품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 현재 저탄소 농산물 인증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까지 6,300농가가 인증을 취득했고요. 이 중에 유효하게 인증을 유지하는 농가는 지금 4천여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이제 순서를 보면은 서가, 포도, 단감 이제 순으로 인증을 많이 받고 있고, 예. 중에 과수 품목이 한 76%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시설원예 작물이 한 15%, 그다음에 쌀 등 식량 작물은 7%, 특용 작물은 2%로 가장 작습니다. 네. 자,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이 지금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어느 정도로 유통되고 있나요? 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2012년부터 도입됐는데 사실 5년간 시범 사업을 했고요. 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제도 이제 도입 초기가 되겠죠. 농가 수도 4천여 농가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저탄소 농축산물 유통하는 유통사는 지금 농협이라든가 대형 마트, 그다음에 백화점 등 이런 데 한 7개사 정도가 이 농산물을 유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들 유통사를 통해서 유통된 매출액이 사업 초년도인 2013년도에는 83억, 그리고 작년에는 한 510억 정도까지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사이에 한 6배 이상 급속도로 늘어난 거네요. 네. 그럼 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4가지 정도의 기준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가장 첫 번째가 인증받을 수 있는 품목이어야 됩니다. 현재 51개의 품목이 이제 인증이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작물이 가능은 한데 외래 작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GAP 인증 같은 안심 먹거리 인증을 사전에 먼저 취득을 하고 있어야 저희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저탄소 농업 기술로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 품목별로 정해진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 낮게 배출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탄소 농업 기술로를 적용하고 있어도 비료 부분을 줄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파트에서 좀 과도하게 배출하거나 이러면은 인증에서 탈락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표에서 보셨다시피 두 번째 기준에 저탄소 농업 기술로 생산돼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좀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지금 등록된 저탄소 농업 기술은 총 19개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 농가에서 가장 많이 신청했던 이제 기술들이 풋거름 작물 재배 기술, 그다음에 자가제조 농자재 기술, 그리고 닭엽 보온 커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들도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풋거름 작물 재배는 이제 초생 재배라고도 하는데요. 과수의 친환경 재배에서 주로 쓰이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토양 경우는 최소화하는 그런 영농 방법이고요. 자가제조 농자재는 주로 산야초라든가 어분 등 이런 거 자연 재료를 발효시켜서 비료로 쓰이는 그런 방법이고 네. 닭엽보온 커튼이라든가 빗물 재활용 기술은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업인이 인증을 좀 신청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인증을 받고 싶은 이제 농업인은 누구나 다 인증 신청이 가능한데 우리 이제 먼저 이 실용화 재단으로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을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인증 요건에 이제 부합이 되시면 이 지원에 선정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선정되시면 바로 자동으로 인증이 신청이 되는데, 그리고 인증이 신청이 되시면 인증 심사를 통해서 인증서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총 기간은 한 10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이거는 저희 실용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순서를 좀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탄소 인증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품평 상담회도 연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 대부분의 이제 농산물 재배 농가의 가장 큰 걱정은 사실 농업 생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매 쪽이 더 걱정인 네. 거죠. 예. 예, 아무리 좋은 품질로 농산물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팔 곳이 없으면 솔직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유통상품 기획 전문가하고 농가가 1대1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조건이 맞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도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탄소 농축산물의 판로 지원까지 지금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좀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확대를 정말 좀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어떤 계획들도 갖고 계신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예,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확대가 중요한데 사실 네,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행정 비용도 좀 줄이고 농가의 참여율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묶음형이라든가 정책 프로그램형이라든가 이런 간소화된 사업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녹물 관리 기술을 대상으로 해보고 올해는 낙엽보온 커튼 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좀 사업의 참여 문턱이 좀 높은데 이걸 시스템적으로 좀 편안하게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이제 많은 농가가 우리 기후변화 개선에 참여도 하고 기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농가 소득도 높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까지 또 지킬 수 있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좋은 농업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탄소 농업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얼갈이 배추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283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3,460원, 최저가 93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36원 더 높아진 평균가입니다. 자, 양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421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990원, 최저가 1,99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209원 상승했고요. 딸기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004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400원, 최저가 75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3원 높은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자, 배 신고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2,632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43,300원, 최저가 17,12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전일보다 69원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깐마늘 국산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6,906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8,970원, 최저가 4,48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11원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됐네요. 네, 축산물 소매가도 알아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금요일 9,475원, 월요일 9,539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도 보시죠. 금요일 1,974원, 오늘 가격 1,992원으로 더 올랐고요. 돼지 목살입니다. 자, 전일보다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1,909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100g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금요일 가격 5,207원이었고요. 월요일 오늘 가격은 5,168원으로 떨어진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락동 365 시청 인증샷과 또 댓글 중에서 하나 더 읽어드리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종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봄은 왔지만 코로나19로 강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집에서 세 끼 차려 먹는 게 엄청나게 곤욕입니다. 마트는 죄다 특가라고 하지만 정말 식자재가 싼 건지 아닌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 알 수 없기에 생방송 가락동 365를 보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생선이랑 고기도 좀 점점점이라고 해주셨네요. 자, 얼른 코로나19가 물러나고 재택근무 수감 생활이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수감 생활이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저희 방송이 좀 도움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생선의 가격은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또 육류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격주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시청 인증샷과 그리고 소감까지도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 대응팀 이길재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 애호박과 당근 관련 시세 정보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